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5대5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수용했는데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초보 정치이니까 가산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제까지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가산점을 제가 받아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기준 자체가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면은 저보고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겠죠. 어떤 방법이라든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시고 당원 당규 그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가산점이나 감산점은 없는 걸로 당위원장을 하셨고 2018년에 선거를 출마를 한 걸로 동일 선거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뽑아야 돼요. 이제 경선하기로 했거든요. 3명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중에 1명이 선택이 되겠죠. 일단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가장 걱정하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의 탈당과 무속 출마, 이거는 일단 뭔가 막은 것 같긴 한데 지금 가산점 문제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당내 제가 지금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크게는 제가 보는 단일 대우가 깨지는 일은 생길까는 그런 의심은 그런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산점 문제도 김진선 제 양반이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은 뭐랄까 이렇게 좀 다른 소리를 할 것 같지 않고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김태호 전 구청장 공천 가는 건 아니겠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번에 국민의힘은 단일로 나가야 된다. 저쪽에도 민주당은 단일로 나왔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한두 명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은 경선이라는 데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은 제3자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가산점 문제가 사실 김진선 후보는 불만 표시를 지금 강하게 한 건데요, 오늘요.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 가산점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놨단 말이에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후보는 여유가 있잖아요. 자, 오래전부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만 저는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주고 자, 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용산의 눈치만 보다가 경선이라는 요식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김태호를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예측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가더라도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저는 역할을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 신인 가산점을 적용 않기로 했다. 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지금까지 정당사에서는 정치 신인으로 지금까지 다 간주해 왔고 지금 이 당의 결정 자체는 물론 국민의힘의 사정이겠습니다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김진선 위원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당 지도부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자, 결국 그 결과 저는 이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 공천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강서구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뭔가 이제 민주당과 갑자기 요 강서구청 후보 정하는 문제를 비교를 했어요. 관련된 영상도 좀 더 묶여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추천은 당 지도부나 소수의 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인이 마음에 맞는 후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 당규에 따른 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결정 방식과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결정 방식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윤기 의원, 이철규 사무총장이니까 민주당은 전략 공천한 거 아니야? 우리는 경선한다 이렇게 비교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르다라고 또 강조했어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 받으면서 혈세 수십억이 들어간 선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김태우 후보자가 유리한 그런 경선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후안무치한 것을 안다면 김태우 구청장은 당연히 컷오프 했었어야 됐죠. 그분 때문에 일어난 선거니까요. 이거 저는 정치 신인이 가산점도 주지 않고 이렇게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반발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죠? 김태우 구청장을 다시 예, 전 공천하고 구청장. 싶은 예.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의 잘못으로 새로 생긴 것에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예. 사무총장이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예, 충분히 예. 국민들이 느낄 만하다. 특히나 이번에 저 강서구청장의 선거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유심히 예. 보셔야 될 대목이 민주당에서는 13명 나왔다가 경찰청 차장 출신을 전략 공천한 거고 예. 우리는 어찌됐건 형식적이나 경선을 하는 거죠. 경선을 했고 3명이 승복하겠다고 서약서를 썼다고 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이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이런 쪽에서도 아마 후보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들이 갈라진다면 예. 또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아주 낮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김태우 후보를 내서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좀 있는 거예요. 정치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각각의 입장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